돈을 안 갚을 수가 없겠는데요? 2억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개인이 네. 2억을. 네. 무조건 제가 공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억을 무보증 신용대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인 둘이서 빌려준 건가요? 네. 차용증도 없이. 아니, 그런 사례가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거 2억 회수라든지 채권 보존제출을 어떻게 해? 채권 보존제출이라는 게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출 나간 이후에 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협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돈 빌려간 채무자라는 사람이. 그럼 만약에 2억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2억을 제가 선생님한테 대출을 예를 들어 해줬어. 근데 선생님 상황이 안 좋아요. 야, 뭐 부동산 담보라도 1순위 제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갔는데. 이미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협조 안 해주면 나 몰라. 몰라. 협조 안 하면 바빠 이러면. 협조 안 하면 이제 소송 뭐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뭐 지급명령 한다든지 이 사람이 재산을 추적해서 이런 절차를 막 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차용증도 안 썼잖아요. 차용증이 있다라고 하면 지급명령 해서 결정문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이제 돈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법원에 이제 결정문을 받아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제가 송금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금융 이쪽에 대출 채권관리 쪽 이쪽이 좀 예를 들어 해박해. 제가 지급명령 했어.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조금만 풀어주시죠. 지급명령이 뭔지 살짝. 네. 지급명령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갚았어. 네. 그럼 저는 이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갖다 쓴 사람인데 이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채무자 누구누구는 채권자 누구누구한테 돈 얼마를 갚아라 이겁니다. 이거를 말 그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서면의 심리만 가지고. 일반 소송이라고 하면 뭐 소장, 그다음에 준비서면 답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송 다투는 거잖아요. 네.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1년 전은 이제 소송 사건에 따라 1년 전은 이제 걸리고 그러지만 보통 이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후행선생님한테 2억 갚아라. 이 부분은 계좌 입증 내역을 제가 법원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누구누구는 채권자 누구누구한테 2억을 갚아라. 이거예요. 수령을 했어요. 우편물을 수령을 했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을 수령을 했어.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금융이든 뭐 예를 들어 금융기관 출신이야. 좀 알아. 그럼 일부러 예를 들어 이의 신청을 해요. 지급명령이라는 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수령하고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걸로 2주가 넘어가면 바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확정이 되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딱 떨어지는 거고 법률적으로 이제 집행 권한이 이제 비켜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급명령을 가지고 후랭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부동산 강제징용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근로자 월급쟁이라고 하면 월급 150만 원 넘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3, 40 이제 까이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250만 원 예를 들어 수령한다. 그럼 150만 원 넘는 건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00만 원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네. 2억 원을 회수를 내야 돼. 근데 협조를 안 하고 이제 배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명령 통해서 이제 결정문이 확정이 됐어. 아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근데 부동산 담보를 금융기관 통해서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럼 잉여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채권적이 8천만 원이었을 때. 그렇게 되면 1억 8천은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서 부동산 강제금리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2천만 원밖에 잉여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억 8천을 더 회수하기 위해서는 후랭이 선생님에 대한 재산 조사라든지 월급쟁이인지 자영업자인지 소득증빙 혹은 뭐 예금 채권을 갖고 있는지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추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월급 어디 뭐 A라는 회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게 알고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뭐 이 후랭이 선생님에 대한 초본부터 떼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주지부터. 그러면 거주지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 그렇게 어찌됐든 회사를 뭐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한 새벽 한 5시부터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형사처럼 죽치고 앉아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몰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차로 쫓아가야겠죠? 아는 차로 쫓아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 이제 어디 다니는구나,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추적하면 되겠죠. 근데 대신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는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50대 50 확률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압류를 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채권 압류이 이제 추심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급명령 결정문이 없으면 월급 가압류밖에 못 해요. 채권 가압류라고 그러는데 가압류만 돼 있지 뺏어오는 절차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는 상태에서는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 겸 뺏어오는 절차, 채권 추심까지 동시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얼마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50대 50 확률을 갖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왜? 아까 지금 1억 8천을 못 받았는데 지금 회사 안금만으로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급명령은 네. 내가 돈 갚으라고 했는데 안 갚았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변제 기간이 지나야죠. 예. 그게 도래했을 때 지나고 나서 네네. 그때 이제 신청. 아니면 그 전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미도래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아까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미도래한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우편 송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의 신청
신청을 하기죠. 그럼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소송으로 전이가 됩니다. 야, 이런 경우죠. 뭐 차용증 이런 것도 안 썼으니까 내가 6개월만 쓰고 2억 다시 돌려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차용증 안 쓴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바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다든 치더라도 상대방이 아까 인위적으로 알든 모르든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입장에 시간을 벌고 나서 그 사이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소유 재산을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저는 또 꽝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대출 전에 아까 집행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이라고 하죠. 공정증서. 공증을 작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증을 작성을 한 상태에서 대출을 내보내거든요. 대부분. 네.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2개월 연속해서 체납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2개월 넘어서면 내용증명 하나 딱 보내고 바로 그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넣을 수 있고요. 아까 월급이 있다라고 하면 월급에 대해서 채권 압류의 추진명령 바로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 번호를 알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등록 원본을 떼서 설정 여부를 보고 설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다라고 하면 중고차 시세가 얼마가 하는지 이거 따져서 자동차도 강제 집행해버리면 되는 거고 자동차 인도를 하고 인도 이후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또 넣는 거죠. 돈을 안 갚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부동산 강제경매, 아까 자동차 인도명령 플러스 자동차 강제경매, 월급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 이제 예금을 어떻게 몰라도 모든 금융권 전부 특정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추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족 계좌라든지 그럼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제3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